안녕하세요, 국화입니다. 오늘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배우 하영, 증조부의 친일 논란 관련 내용입니다.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한국분들은 일본어 자막을 보시고, 일본 분들은 한국어 자막을 보면 한국어 공부가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내용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한국 배우 하영, 증조부의 친일 행정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여러 매체에서 부정적이지만 내용의 방향은 서로 다른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설명이 가능해진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내용을 정리해서 영상을 소개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본 보수 성향 매체인 JB프레스는 배우 하영의 증조부의 친일파 논란과 관련해 한국 사회가 조상의 행적으로 후손인, 연예인까지 공격하는 행태를 현대판 연자제이자 역사의 무기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과 현지 반응은 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JB프레스 칼럼은 한국은 연예인이 인기를 얻으면 조상의 행적까지 파헤쳐 친일 선조설로 공격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묻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은 증조부가 친일이라는 이유로 손자가 사과해야 하느냐, 무엇이든 사과시키는 마녀사냥, 일본에서 활동하러 오면서 왜 이런 일로 비난받는지 신기한 나라라며 하영을 옹호하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일각의 현지 반응에서는 한국인이 친일파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역사적 감정은 일본인과 다르므로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도 존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해당 기사를 읽고 답답함이 있어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일본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감정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인식이고 매우 단순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폄하하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일본인들이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과거 친일 행위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를 모르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도 그 친일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모를 것이고 왜 그런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일본인들은 배우 하영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는 데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고 대선 후보의 목숨까지 노리는 테러를 하는 전쟁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대립은 한국인들 스스로도 그 원인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뿌리는 식민지 시절로까지 올라갑니다. 조선의 국권 상실과 일제 식민지배 과정에서 나라를 일본에 넘긴 친일파 세력과 그 외 국권을 회복하려는 다수의 대중적, 심정적, 물질적 지원을 받던 독립운동 세력이 서로를 허단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해방 이후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관계가 오늘날의 정서적인, 정치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해방 후 80여 년이 지난 후인 지금에도 그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해방되어 국권이 회복된 이후에도 친일파 세력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방 후 일본인 80만 명가량은 미 군정 통치하에서 한반도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돌아갔지만 한반도 점령하에서 자신들의 부역자였으며 일본의 국권을 넘겼던 친일 세력들이 어떤 정치적인 생존 과정을 겪고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해방 후 미 군정의 정치 안정화라는 명목하에 법조계, 교육계, 경제계, 역사학계 등에서 일본의 식민지 인형과 법률, 언어와 학문 등을 고스란히 물려받았고 비판적인 재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권력화된 법조계와 식민사관에 의한 역사학계의 폐단은 해방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구테타 발생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친일 세력들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과 미군을 등에 업고 처벌에서 빠져나갔으며 해방된 조국에서도 독립투사들이 오히려 재투옥되어 고문을 당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정의가 사라지는 실로 현대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2차 대전 후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드골 정부 하에서 2천여 명의 나치 잔당과 그 협력자들에 대한 처단이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나치 협력자에 대한 추적이 공소시효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재현되지 못한 것은 미국이 철저히 한반도라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무시한 결과이고 당시 해외의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활동과 정부 자격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 패권 장악을 위한 편리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비극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가 멍든 채 갈등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주된 이유입니다.
과거 조선의 세도 정치에 대한 오늘날의 역사적 비판을 생각하면 이 갈등은 앞으로 몇백 년간 지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일 갈등으로 미국이 그렇게도 원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해방전국의 한반도에서 미국이 독립운동 세력을 철저히 무시하고 친일파 세력을 처단하지 않은 무지한 전후 처리 때문이고, 그 분노가 지금도 대일 외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무엇보다 독일과 같은 과거사 반성이 없는 일본의 태도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한미일 군사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미국이 스스로 감수를 해야 할 일이고, 한국이 군사협력에 응하지 않는 점에 대해 우리를 탓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이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언급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한국의 현대사가 왜곡된 결과에 대해 분명히 책임이 있으며, 미국도 설마 80년 후에도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것을 예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친일 세력들은 현재 국내에서 과거의 자신들의 행적에 대해 끊임없이 세탁을 하려 시도하고, 당시 일본의 나라를 넘긴 행위가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단순 논리로 역사의 정당성을 얻고 제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민주화된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이용해 과거에 없던 전방위적인 여론활동과 유튜브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독립운동 세력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과거 행적에 대한 세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통한 언론과 SNS의 자유를 오히려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후 해방전국 이후 정치 과정에서 군사 쿠데타 등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민주화를 억제해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독립운동과 조선시대를 부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는 물론 심지어 조선의 성군인 세종대왕의 업적까지 부정적으로 몰아갑니다. 조선이 한심한 나라여야 자신들의 매국 행위가 정당화되는데, 세종과 같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성군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한글까지 부정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자명한 역사적인 사실까지 왜곡을 시도하는 실로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한심한 조선은 초기와 중기에는 과학기술과 세계적인 수준의 출판물로 대표되는 인문학을 꽃피웠고, 세종 시기의 초신성 폭발에 관한 세계 최초의 천문학 기록은 오늘날의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실리는 논문의 주 연구 대상이며, 망원경도 없던 시절에 별의 밝기 등급을 정확히 기록하여 그 학술적 가치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는 당시 서양보다 앞선 세계 최고 수준의 천문 관측 기술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뒤지다 보면 어떤 보물이 또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선을 격화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조선이 일제에 의해 패망한 시기는 인 역사에서 보면 사회적 모순이 극한에 이르는 왕조 말기여서 또 다른 신진 세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정치 체계가 들어서는 단계로 보는 것이 바른 시각입니다. 어느 왕조나 초기에는 이전 왕조의 패단을 극복하는 형태를 띠지만, 말기에는 자기 모순이 극에 달해 그 모순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왕조나 정치 권력이 들어서는 것이 역사 발전 단계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부권을 넘기고 언어와 이름 그리고 역사까지 팔아버림으로써 하나의 민족이 소멸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 친일 세력의 행적에 대해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망해가는 조선을 구했다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놔둬도 조선은 이미 내부적으로 신분제가 혁파된 동학 세력이 있었고, 외국의 근대화에 대한 위기감도 있었기 때문에 청일전쟁만 아니었으면 전국적인 봉기로 한양의 왕조가 동학에 의해 점령당해서 무너지고 새로운 근대적 정치체계가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었습니다. 친일 세력이 국권을 되찾을 것을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나라를 일본에 넘긴 게 아니며, 영원히 일본인이 한반도의 주인이 되는 것을 용인하는 조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 역사적인 죗값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방을 반기지 않은 세력입니다. 해방과 함께 자신들의 몰락과 처단을 예상했겠지만 역사는 우리 민족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원폭을 맞은 후 항복한 시점에서도 식민지를 토해내는 과정에서 당시 조선만은 끝까지 내놓지 않으려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을 아는 한국인은 소수일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해방 후임에도 한국을 다시 일본에 주려는 생각까지 했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는 한국인은 소수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패망한 일제의 공작이 없었을까요? 이것이 한국의 친일 세력이 맹종하다시피 하는 당시 미국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진국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얼마나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생존하는지
한국인들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제식민 시대가 해방이 전제된 국권 상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의 한국인들도 마치 일제강점기가 36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무의식 중인 착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해방이 없는 영원한 국권 상실을 예상하면서도 일본의 나라를 넘긴 친일 세력이 그래서 죄가 큰 것입니다. 해방 후 한국 현대사에서 일제 친일 세력이 한국 경제의 근대화에 기여한 점은 인정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의 비전과 민족 정신에 대한 기조를 세우지 못하는 집단이었고 최근까지 정치적 반대파를 빨갱이로 매도하면서 투진적인 독재와 구테타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오늘날까지도 빨갱이 노름을 하지만 사실상 김일성의 남침은 친일 세력이 반공투사로 거듭나고 친일 세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주었고 국가의 수호자라는 완장을 채워준 역사의 아이러니한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김일성은 진짜 아이러니한 죄인입니다. 친일 세력은 자신들이 혐오하는 빨갱이의 대표로부터 사실상 수혜를 받은 것인가요? 라는 웃지 못할 질문을 갖게 합니다. 현대사에서 독립운동 세력은 국가의 미래 비전을 세우고 민주화를 이루어 외세 의존적이지 않은 국가관과 인권과 민주화에 대한 가치관을 세운 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친일 세력들이 그들의 경제 재건에 대한 공과는 별도로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정치 행동을 하는 것에는 내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그런 정치 슬로건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에게 그럴 만한 역사적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국권을 외국에 넘긴 세력이 시위 때마다 태극기를 흔들고 군사 쿠데타에 대한 향수를 가진 집단이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지 2026년도 현재에도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K문화로 대변되는 문화적 다양성과 자율성이 있는 국가로 변모하게 되었지만 친일 세력은 지금도 과거 합리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친일 세력은 과거 유제시대에 오늘날의 문화의 힘과 다양성을 예견하면서 나라의 미래산을 제시한 김구 선생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만에 하나 그들 주장대로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 가정하더라도 헐벗고 굶주리면서 목숨을 위협받던 독립운동 과정을 생각하면 공매에서 일제가 준 자귀와 부를 누리면서 독립군을 잡아들이고 고문하던 자들이 할 말은 아닙니다. 현대의 일본인들은 왜 한국 사회가 조용하다가 갑자기 구테타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육군사관학교에서 독립운동가인 홍범도 장군의 동상을 없애려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과정은 최근의 군사 쿠데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육군사관학교는 초기에 과거 독립군을 탄압하던 일본군과 경찰이 그 구성원이었습니다. 해방 후에 한국군 내에서 숙군이라는 속가내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군부의 빨갱이 속가내기인데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빨갱이만 속가내고 정작 새로운 국가에서 친일 세력들인 자신들은 속가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가낼 수 없는 운명적 한계 때문인 것이고 권력 장악에 불과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군 내에서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인물들 중에는 정치에 입문한 후 술자리에서 자신들이 졸업한 일제 만주 군관학교에서 부르던 일본 군가를 부르는 행위가 매스컴에 타서 국민들이 아연실색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의 구테타도 과거 구테타에 의한 정권 장악을 노리던 향수에서 비롯된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운 투표 과정에 의한 정치 권력의 획득이 불가능함을 스스로 판단하고 군대를 이용하여 독재 사회로 회귀하려던 기도였습니다. 물론 구테타 당시 그들이 정권을 잡고는 있었지만 국가 경영 능력이 없는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쿠데타를 통한 다수의 정적 제거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배후에 있는 세력들은 누구였을까요? 윤석열 뒤에는 군부가 있었고 그는 그냥 허수아비였습니다. 흔히 한국에서 보수라고 자칭하는 이들 구테타 세력들은 지금의 자신들이 왜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지 깨달아야 하고 무력에 의한 정권 장악이 집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상식과 제대로 된 국가관이 국민의 일반 정서와 합치되었을 때 집권 세력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에게는 무력을 행사하면서 외세에는 한없이 나약한 세력은 이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없습니다. 친일 세력들은 국력이 약할 때 자신들의 정치적 힘이 강해졌던 과거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프랑스 르몽드, 러몬드 및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윤성의 비상계엄 선포를 실패한 쿠데타로 규정하며 이를 일제강점기 친일 부역 세력 및 냉전기 반공주의에 기반한 한국 보수 진영의 이념 갈등이 21세기에 분출된 역사적 태행으로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의 이러한 냉철한 논평에서 쿠데타의 원인이 식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언급한 날카로운 지적은 내 개인적으로 프랑스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평은 정작 우리와 지근거리에 있으며
한국 현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인 일본 언론보다 훨씬 핵심을 꿰뚫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독일 패망 후 나치 부역자들을 2,000명가량 처형하고 지금도 나치 부역자들을 추적하고 있는 의지가 있는 국가인 만큼 윤석열의 쿠데타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을 해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현대의 일본인들은 현 한국 사회에서 친일 세력의 팔색조 같은 변신의 역사를 모릅니다. 친일 언론인 조선일보는 한국전쟁에서 북한의 서울이 점령당했을 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실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득세할 때는 일본에, 미국이 득세할 때는 미국에, 북한이 점령했을 시기에는 북한에 붙었습니다. 한국의 일반 대중과 민주 세력들은 이런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가 너무 멀리 왔습니다. 해방 후 8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국 사회가 친일 행적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인식의 문제이고 누군가가 그 인식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도 마음 좋은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고 일본이 보편적인 인간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는 것을 내 개인적으로 체험한 적이 있고 느껴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왜 과거를 가르치지 않고 일본 국민이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일본의 과거 역사의 이면을 겨우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나? 이것이 일본의 지식인들에 해당하는 언론인들마저 배우 하영과 관련해서 전혀 초점이 맞지 않는 기사를 쓰게 하는 이유는 아닌가라는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라면 희망이 없습니다. 진정한 한일 간의 화해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정치권이 아닌 양국의 국민들이 상호 이해하는 데서 해결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보고 있는 일본인들이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일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빕니다. 배우 하영은 자신의 증조부가 친일을 해서 비난받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나이가 30세임에도 과거 자신의 증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해 아무런 개념이 없고 자신의 증조부가 과거 국권 상실 과정에서 중차대하고 불행한 일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데서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일본 분들이 친일 행적이 뭐가 문제냐 하는 질문을 제기하신다면 아마 저와 대화가 안 될 겁니다. 만약 일본의 국력이 약할 때 특정 국가가 일본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인의 이름도 그 나라식으로 바꾸게 하고 일본을 영원한 식민지로 삼으려 역사서를 없애고 그 바람에 나라도 분단되는 간단한 예만 들어도 용서가 안 되실 겁니다. 2차 대전 말기에 일본이 항복하는 과정에서 실제 일본에 그런 일이 벌어질 뻔도 했습니다. 만일 일본의 항복이 조금만 늦었어도 도쿄는 구소련군이, 오사카는 미군이 점령해서 일본은 한반도처럼 분단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사는 우리 민족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인 일본은 분단을 면했고 식민지 치하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은 분단이 되는 비극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또한 다음에서 다루겠지만 간도 지역의 영토 상실도 일제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분들은 간혹가다 한국인 지인분들이 일본의 과거를 조금 안 좋게 말하더라도 이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식민지에, 수탈에, 진용에, 국토는 반토막에, 분단에 한국인들에게 너무 많은 시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조상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후손들에게 빗방울 정도는 튀기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합니다. 쓰다 보니 길어졌고 두서가 없어진 면도 있지만 개인적인 평소의 생각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반대하는 입장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다른 견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채널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현상을 최대한 사실대로 쓰고 돌이켜보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글을 쓰다 보면 감정이 고조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를 나쁘게 보지 마시고 글을 지치지 않고 쓰게 하는 원동력으로 봐주시면 죄송하지만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소재가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